은사님께서 특이하셨던 게 무형등을 다 끄시고 본인 라이트로만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본인이 잠깐 시선을 딴 데로 보면 이제 다른 어시스트들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 거를 따로 샀죠. 치과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덴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사실 오늘의 게스트는 이 헤드램프 제품들, 제가 약간 헤드램프 덕후라서 구매한 것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헤드램프부터 먼저 시작해보면 많은 치과의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앞으로 소개될 모든 제품들 다 제품 후원이나 뭐 앞광고 뒷광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돈내산으로 리뷰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입안은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잖아요. 저희가 임상 사진 찍을 때도 항상 느끼는 건데 4분의 1 플래시, 2분의 1 플래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엄청난 광량을 터트린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입안이 어둡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작 20cm 아니고 안에가 어두워봤자 얼마나 어둡겠냐라고 하지만 저 뒤에 구치부, 특히나 사랑니 이런 쪽은 잘 보이지도 않죠. 물론 요즘은 유니체어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위에 무형등 다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원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모든 체어마다 무형등을 달기에는 예산이 조금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헤드램프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를 착용했을 때의 그 감성, 그 서전으로서의 그 느낌?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지 어떤 원장님은 이거를 쓰고 상담실에 꼭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마치 지금 막 일터에서 나온 것처럼 하는 그 느낌이 어쩌면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헤드램프를 잘 사용하고 있고 이 헤드램프 4개의 종류 가져와 봤는데 하나씩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4개의 제품은 2개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2개는 앞뒤에 이마와 뒤통수 쪽에 고정하는 그런 방식의 헤드램프고 요거 2개는 안경에 고정하는 방식의 헤드램프입니다. 4종류 다 루페와도 이제 호환이 돼서 루페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루페는 사실 선호도가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헤드램프의 기능에 대해서만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뤄볼 제품은 닥터킴에서 만든 DKH5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꽤나 오래된 모델이고 2017년 이때쯤에 산 것 같은데 시덱스에서 특판 했던 거를 구매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닥터킴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요런 디자인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센세이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뒤로 고정하는 요런 방식을 채용한 게 또 처음이었고 또 하나 특이했던 거는 중간에 이렇게 구부러져서 눈 사이에 요런 램프가 있다는 게 조금 센세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를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착용했을 때 눈 사이에 있으면 이게 우리 시야에 거슬리지 않냐라고 하죠. 물론 처음에는 조금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이에 있는 램프가 되게 안 거슬려요. 괜찮아집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 무게가 154g, 열면은 배터리를 이렇게 뺄 수 있는데 이 배터리 포함해서 154g입니다. 광량을 좀 측정을 해볼 건데요. 덴탈 체어에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라이트의 일반적인 광량은 25,000에서 한 35,000 정도 덴탈 체어에 달려있는 램프의 그거고요. 일단은 제조사에서는 10만 럭스, 100K 럭스라고 하는데 100K 럭스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50K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줄여서 미니멈으로 가버리면 15K, 15,000 럭스 정도가 되네요. 제조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덴탈 유니체어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꽤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개를 탄 이유가 섀도우레스, 광원이 2개라서 어느 정도 그림자가 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1개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덜 생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충전하는 데는 약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사용을 한 기준을 보면 제일 로우로 켰을 때가 한 15시간일 거고 맥스로 켰을 때가 2.5시간이라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2시간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착용감인데 이게 사실은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에 비해서는 만듦새가 약간 조금 어설퍼 보이는 게 조금 있어요. 딱 봐도 뭔가 플라스틱처럼 보이고 여기 안장에 된 이 인조 가죽도 좀 그렇게 막 고급져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착용감은 꽤 괜찮아요. 굉장히 가벼워서 그런지 착용하고 있으면 피로감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 착용감과 피로감에 있어서는 이 무게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건데 이 154g이라는 무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광각 조작도 꽤 괜찮아서 이게 이렇게 완전히 구부릴 수도 있고 약간 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꺾어놓고 목을 살짝 들고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치과 의사들이 계속 환자 입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광각을 밑으로 딱 세워놓으면 의식적으로 살짝 목을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구부려 놓고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내구성인데요. 7년 가까이 쓰는 동안 크게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가 깨지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약간 마감이 견고해 보이지는 않아서 어디 해외 진료 봉사를 갈 때 들고 간다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이걸 세척이나 관리라고 할 만한 게 수술 끝나고 나면 램프에 피가 엄청 띄었어요. 수술 한번 하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외에는 세척할 거는 크게 없습니다. 룻베도 이걸 만드는 회사에서 팔고는 있는데 광원과 광원 사이에 이제 장착해서 쓰는 건데요. 2배율짜리인가? 저는 그거 꽤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시야가 좁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룻베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본인이 쓰시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룻베가 멀리 있거든요. 가격이 되게 중요할 텐데 사실 요거는 굉장히 구형 모델입니다. 옛날 모델이고 요즘은 동작 인식 센서 같은 것도 추가됐고 그리고 요즘 수술 촬영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비디오를 다는 모듈도 따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딱 완전히 기본 옛날 거라서 DKH50 모델은 홈페이지 상으로는 70만 원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바이로믹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닥터킴 제품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배터리 잔량이나 이런 게 많이 모자라다는 게 느껴지던 찰나에 인스타에서 어떤 한 외국인 닥터가 이 바이로믹스를 끼고 나온 걸 봤습니다. 닥터가 쓴 이 바이로믹스 제품을 사실 이름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외과 학회에 갔는데 이 바이로믹스 부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때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구매한 지는 6개월, 7개월 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닥터킴이 아무래도 조금 아쉬웠던 게 워낙 좀 오래된 제품이기도 하니까 만듦새 자체가 탄탄한 느낌은 없었는데 바이로믹스는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게 잘 빠졌지만 이런 만듦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착용감에 있어서 확실히 닥터킴 제품은 착용감은 훨씬 더 괜찮아요. 바이로믹스는 무게가 확실히 조금 있는 편입니다. 바이로믹스는 무게를 실제로 재보면 약 250g 정도로 꽤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100g 차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바이로믹스는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 조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광량은 제조사에서는 110K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110K까지는 안 되고 50K 내외의 럭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로믹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 얘는 배터리 충전이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전자제품을 살 때도 C타입이 충전이 가능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말씀드린 다른 헤드램프들은 다 여기 DC 타입 동그란 잭 같은 걸로 연결하는 거고 바이로믹스는 보시다시피 충전 잭 자체에 USB-C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로믹스는 또 하나의 장점이 배터리 잔량이 옆에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지? 궁금해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닥터킴과는 다른 점은 얘는 방원의 조절 각도가 약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킴은 충분히 밑으로 가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턱을 살짝 들고 진료를 하게 돼가지고 목이 굉장히 편한데 바이로믹스는 그거보다는 약간 위로 올라와 있어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닥터킴도 그렇고 바이로믹스도 그렇고 룻베를 이제 착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바이로믹스는 특이한 게 1.5배 룻베가 굉장히 좀 큽니다. 약간 시야가 좁은 룻베가 아니라 큰 룻베라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이게 약간 보안경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부유물들이 확실히 좀 덜 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요거는 후발 제품이고 만듦새도 조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제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닥터킴은 짬바가 느껴진다. 아무래도 조금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 보니까 짬에서 오는 바이브가 있어서 그런지 조절 각도라든가 착용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바이로믹스는 만듦새가 좋습니다. 디테일이나 C타입을 채용했다는 거나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된다는 점이나 이런 거에서 바이로믹스가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자인 때문에 구매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노시스 XD 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제노시스 하면 사실 구할과 원장님들은 다 좀 친숙하실 거예요. 워낙 학회 때 많이 보시기도 했고, 제노시스는 룻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제일 잘 나가는 타입은 이제 서전들이 머리에 쓰고 하는 제품이죠. 아마 제가 이거를 처음에 산 게 10년 전인데 수술방에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은사님께서 헤드로 쓰는 이제 제노시스 타입을 쓰셨는데, 은사님께서 특이하셨던 게 무형등을 다 끄시고 본인 라이트로만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 필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집중하셔서 이제 잘 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잠깐 시선을 딴 데로 보면 이제 다른 어시스트들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 거를 따로 샀죠. 그래서 교수님이 딴 데 살짝 보실 때 저는 필드를 보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 제품은 무게가 57g입니다. 램프 무게만 아마 57일 것 같고, 배터리 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가기는 할 겁니다. 머리에 쓰는 그런 헤드램프보다는 훨씬 가볍긴 하지만, 이거를 착용하는데 이제 안경 쪽에다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무게 분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딸깍 하고, 보통 이 배터리는 어깨에 차거나 허리에 차거나 이런 식으로 뒷주머니에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했고, 본인의 시력에 맞는 거에다가 이제 착용을 이렇게 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저는 여기에다 이 안경 뒤쪽에 따로 이런 스트랩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노시스는 4단계의 밝기를 내고 있는데 7000 정도라고, 인텐시티를 제일 크게 올려보면 이렇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밝게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광원의 집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수술할 때도 굉장히 멀리까지 빛이 좀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노시스는 진짜 좀 고품질의 빛이라는 게 느껴지고 굉장히 멀리 가거든요. 그리고 외과 수술은 세리고이드 저 뒤쪽까지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뒤쪽에 굉장히 멀리까지 빛 번짐이 안 되고 포커스가 아주 좋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는 외과 수술에는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충전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 4시간 걸리고, 다만 이거는 굉장히 배터리도 크고 묵직하다 보니까 그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최소한 한 4, 5시간은 가는 것 같고요. 룻배와의 착용은 이 안경을 룻배로 쓰면 당연히 해결되는 문제고, 단점은 귀가 꽤 아픕니다. 이게 쓰고 있으면 요 줄이 넘어가는 선이 안경에 걸리다 보니까 무게는 이 스트랩으로 뒤로 잡아줘서 잘 안 느껴지는데, 뒤쪽으로 넘어가는 귀 쪽에 무게가 조금 실려서 한 4시간, 5시간 수술하고 나면 귀가 조금 아팠던 거 외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착용하는 거 보셨죠? 이게 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꽤나 거추장스럽고, 외래에서 뭐 한 3, 40분짜리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하려고 이거를 쓰는 경우는 귀찮아서 잘 없는 것 같아요. 구강외과 수술, 메이저 수술 들어갈 때는 아직도 이거를 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구매한 지가 꽤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은데 100만 원 내외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노시스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꽤나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가격이 비싼 만큼 확실히 품질은 좋다. 그리고 AS도 괜찮다. 마지막 제품은 이제 서지뷰의 이지라이트입니다. 제노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용하기도 조금 불편하고 좀 오래 착용하면 귀도 아프고, 그래서 수술방에서 쓸만한 게 또 없을까라고 찾아보다가 한 후배의 권유로 이제 사게 된, 똑같이 이제 안경에 착용하는 거고, 오히려 더 간단한데 다만은 배터리가 바로 여기 광원 위에 올라갑니다. 이 배터리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자석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중간에 이게 배터리가 다 돼서 갈아달라고 하면 갈아주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 배터리는 1시간 만에 완전 충전이 되고, 당연히 이렇게 조그마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로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탈착이 편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쉽게 갈아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작고 잘 부착이 쉽다 보니까 분실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다 쓰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거 이제 빨래 돌렸다가 크게 섭섭했던 적이 있죠. 수술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것도 좀 많은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양악수술을 보통 1시간 반 조금 내외로 하는 편인데,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다가 이거 불 다 끝나기 전에 수술 끝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손이 빨라지게 된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4단계 광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일 낮은 게 얘도 한 5000럭스 정도인데, 제일 높은 거는 10,000럭스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착용감은 이것도 아무리 가벼워도 무게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려서 얘도 똑같이 스트랩을 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는 좀 스트랩을 낀다 하더라도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 보니까 코가 조금 아픈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은 80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얘도 뭐 행사가로 구매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노시스랑 이 서지뷰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외과 수술용으로는 아무래도 제노시스가 이 동네 깡패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오래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외과 수술에는 머리에 쓰는 모델을 착용을 할 것 같고, 이것처럼 이제 안경에 쓰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귀 아프고 코 아프고 해서 구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지라이트는 오히려 저는 외래에서 쓰기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안경에 착용하다 보니까 바이루믹스나 뭐 닥터킴보다는 보안경의 역할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조금 짧은 편이긴 하지만 뭐 직원들한테 갈아달라고 하면 쉽게 갈아줄 수도 있어서 그것도 서지뷰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헤드라이트 4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물론 무형등을 사셔도 되고, 원장님들의 뭐 술식 시간이나 뭐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들의 임상에 조금만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